BMW X3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XM 모델에서 봤던 강인한 느낌, 그리고 신형 5 시리즈에서 봤던 조금은 날카롭고 전기차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데요. 뭔가 단아하면서도 깔끔해졌고 그러면서도 다이내믹한 느낌들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이전보다 많이 좀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요. 차량 크기가 커진 것도 있지만 균형감이나 비례감 측면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잘 뽑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선과 면으로 좀 깔끔한 느낌이 전해지고요. 휠은 19인치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50, 19입니다. 휠 디자인이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치 메쉬 타입처럼 보이는데 스포크가 많지 않아서 관리하기 편할 것 같고요. M 배지 선명하고 사이드 스커트는 전체적인 이 디자인의 흐름에 맞춰서 포인트만 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미러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커버는 좀 큼직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해주고 있고요. 루프렉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루프 라인에서 뒤로 떨어지는 라인도 요런 데가 되게 좀 개성 있게 처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게이트 위쪽에 스포일러는 두둑하게 듬직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뒤쪽도 245, 50, 19인치 들어가 있고요. 이 선과 면을 보면 단순한 느낌을 전해주면서 테일라이트도 T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XM의 좀 강인한 느낌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뒤쪽에 이 레터링에서 보면 X3라고 되어 있고 20에서 I가 빠졌는데요. 이제 나오는 모델들에서 20하고 뒤에 I는 빠진다고 합니다. 디젤은 D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디퓨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머플러는 지금 보시면 이 바닥을 향해서 있기는 한데 듀얼 타입 아니고 운전석 쪽으로 싱글 타입으로 구경이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래쪽에서 살짝 눌러주면 동작하는데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여유가 좋은 편이고요. 헤드룸 공간, 루프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면에서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과 이 고리 같은 것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고정할 때, 바구니 같은 거 고정할 때 좋고요. 이 너기지 레트도 있어서 조금 더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은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런 고리 같은 것들이 있죠. 너기지 스크린 텐션이 제법 강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삼각대 마련이 되어 있고 LED 조명은 이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들어 올려 보면은 이 패드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안쪽에 펑크 수리킷 같은 것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여기도 또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사실상 뒤쪽을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뭔가 좀 심플한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도어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좀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마저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 디자인 굉장히 산뜻하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이 부분 스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일단 공조장치를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막았다가 열었다가 중간 정도로 했다가 할 수 있고요. 락 언락, 도어 락 언락도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시트 메모리 2개, 그 다음에 도어 내부 캐치는 이렇게 있어서 디자인의 일체감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독특한 스위치 구성입니다. 실내는 이 입체감을 좀 많이 배려한 것 같고요. 안쪽에는 지금 블랙 원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깔끔합니다. 루프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쉽지만 틸팅도 안 되고 오픈도 안 돼서 개방감은 참 좋은데 그런 그 환기 같은 것들도 배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어 디자인은 입체감 굉장히 좋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매포켓 제가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파티션도 돼 있으면서 각도가 넓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별도의 금속 처리는 안 돼 있고요.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은 수동으로 되고요. 날개 조임까지도 전동으로 가능하고 4A 타입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 측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해지는 데들은 이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고요. 날개 부분이 돋아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보기에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데 제 체형에 잘 맞았고요. 쿠션이 되게 폭신폭신했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낮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암레스트 높이는 적당했고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이 배가 됩니다. 풋레스트 넓게, 그리고 각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 레버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렸다가 조정하고 다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에어벤트가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져서 상하 좌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파노라믹 커브 디스플레이는 최근 BMW 차량들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조금 더 얇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만졌을 때 발열도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인데요,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M 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전기 모터가 먼저 구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전보다 달라진 BMW의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다른 BMW의 차량들과 같고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안에 컨텐츠를 맵을 설정할 수도 있고 미디어 설정할 수도 있고 지포스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양하게 잘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BMW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UD는 지금 앞차가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크기가 굉장히 커서 저런 부분들도 잘 대응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8단 미션은 패드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시프트 다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막상 주행을 해보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지금 뒤쪽에서 조금 반사가 되긴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큼직하게 구성 잘 돼 있고 이런 아이코닉하게 정리가 돼 있는 기능들도 마치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 주네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이 후진 보조 장치까지 있어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도 부담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아래쪽에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리키는 최소화시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이 안쪽에 공조장치를 포함해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공조장치 열고 닫고 하는 부분들, 열고 닫는 부분을 이렇게 끌기로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방향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요. USB는 C타입으로 단자 2개, 컵홀더는 오픈 타입이고 여기에도 M이라고 이런 로고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이쪽의 구성은 최근 BMW의 차량들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토글 타입으로 기어 변속, 그 다음에 파킹하고 누르면은 이 브레이크까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컨트롤러는 지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도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방식이고요. 암레스트의 디자인이나 기능면에서 부족함은 없고, 이제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좋아졌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고요. 조수석 수납이 좀 독특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안쪽에 공간 여유가 크지는 않은데 꼼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 도어의 이 부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 뒤에도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조금 두툼한 편이고 안쪽에 클립도 꼼꼼합니다. LED 조명이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이 너무 작죠.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S 코일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명은 모두 LED 구성이고 지금 이너 커튼만 여닫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틸팅하고 이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은 못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유리 면적이 워낙 넓어서 실내에서 개방감 좋고요.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시야 좋은 편이고요. 바깥쪽 거울은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지금 광각 처리를 적당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막상 운행을 할 때 답답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야 괜찮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고 나갈 때 불편하지 않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고요. 이너 커튼 같은 거 수동이지만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맵포켓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이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넷캣 안쪽에 캐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기능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뒀습니다. 가운데 턱이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요. 턱의 높이보다도 이 공조장치랑 시트 끝부분의 이 넓이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성인 남성 세 분이 앉게 되면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발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발 공간이나 기타 무릎 공간 여유가 좋은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가 살짝 서 있는 편이기는 한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 시트 각도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노끈 잡아당겨 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갖춰 놓고 있습니다. 승하차 할 때도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받고 있지 않고요. 무릎 공간은 등받이가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주먹 2개, 제가 지금 이걸 뒤로 많이 밀어놨는데요, 주먹 2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투박하고 좀 든든해 보이는 맛이 있는 에어벤트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온도랑 포지셔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고요. 뒤쪽에서 보면 심플하면서도 요소요소의 과감한 이 선과 면들을 도드라지게 잘 뽑아낸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뭔가 좀 정제가 되어 있으면서 다이나믹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 듯 싶습니다. X3 20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M 스포츠가 있고 M 스포츠 프로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걸로 보면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선택해야지 20인치 휠 타이어 채택하고 있는 그 모델에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에는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제 성향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전달이 되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승차감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부드러운 느낌이 이전보다 확실히 좀 개선됐다라는 질감으로 다가오네요. 내비게이션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한데,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도 꽤 괜찮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그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티팩도 별로고 잘 못 찾고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특별히 티맵 연결 안 해도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 것 같지 않네요. 풍절음이나 공병원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요. 제가 지금 문을 연 이유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반 유리, 앞뒤 모두 일반 유리인데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BMW의 엑스드라이브는 앞뒤나 좌우의 구동력 배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티어 성향은 후륜구동 차량의 전형적인 스티어가 느껴지는데요. 이내 잘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나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SUV지만은 후륜구동 특유의 그 약간의 감성 같은 것들, 자세조 장치 끄고 몰면은 더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약간의 터보렉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나름 또 이 두둑한 토크감이라든가 이렇게 푹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제법 재미있고요. 거기다가 시프트 다운까지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재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퍼스널 모드, 일반 모드랑 이피션트 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차로 그렇게 막 궁극적인 달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M50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고요. 이 차는 그냥 저처럼 편안하게 이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이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롤하고 피칭이 타이트해가지고 막 승차감이 이 불편한 느낌, 너무 하드해가지고 불편한 느낌,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고 쫀득하고 부드러운데 이 출렁출렁하는 거는 잡아주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익숙하실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비는 리터당 11km에서 13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짧은 구간에서 시승이기 때문에 연비 체크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 11km대 중반에서 13km대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 모델은 190마력의 토크가 31.6kg/ms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파워풀한 차량의 힘이 차고 넘쳐서 이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그런 차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냥 도심에서 일상에서 편안하게 타고 너무 달리기에 진심이 아니신 분들이 이 차량을 선택했으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마력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토크가 3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차의 전체적인 크기나 중량을 고려했을 때 모자르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BMW의 그 특유의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즐기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전달을 좀 드려 볼게요. 시트랑 이 시트 포지션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SUV 치고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시트는 안장이나 등받이 그리고 헤드레스트까지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 너무 잘 맞아서 앉자마자부터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느낌 받으면서 시승을 해보면서도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티어링의 가운데 에어백 부분의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운전하는 사람의 어떤 감성, 눈에 보이는 이 잡았을 때 이 촉감이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에서 A필러 처리가 조금 두툼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의 시야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광각 처리 적당하게 되어 있고 이런 이 틈새 부분에 개방감이 좀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최근 BMW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여기에서 물리키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안쪽에 들어가서 메뉴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앞차와의 거리 조절 정도까지는 물리키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 지속하는 시간이 너무 짧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경고를 주다가 빨간색과 이 소리까지 들려주거든요.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BMW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요. 지금 법 제도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HUD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내비게이션에 요약된 정보들까지 같이 담아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괜찮고요. 지금 시속 90에서 100km 정도로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요. 연비는 12.9, 13km, 12km 중반에서 13km대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해 줍니다. 현재는 12.8km고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의 승차감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트가 앞좌석이 너무 편하거든요. 제 체형에 잘 맞아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시트가 굉장히 편했고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 리클라이닝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처럼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에서 조금은 인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기본적인 승차감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이중접합 차음률이 아니고 일반률인데 생각보다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 다음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가지 울림음 같은 것들도 잘 억제가 돼 있더라고요. 브레이크는 BMW답게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좀 듬직한 맛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브레이크를 세게 가져가면 언제든지 제동을 신뢰할 수 있게 딱딱 덧보여주는 이런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크게 이 브레이크의 유격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또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면서도 미세한 차이지만 뭔가 더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세팅 좋습니다. 물리키가 적어서 실내 리뷰할 때 제가 이렇게 좀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운전할 때는 이렇게 막
좀 정신사나운 버튼들이 많이 없고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운전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BMW에 뭐 예를 들면 30i, 35i, 20i 이렇게 i가 붙었었는데 지금 X3 신형부터 보니까 최근에 BMW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숫자 뒤에 i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iX 그 전기차랑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뭔가 이 차량 네이밍 체계를 달리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 X3 20입니다. 20i가 아니고요. X5가 편하고 좋죠. 좋은데 이 크기가 차폭도 그렇고 특히 저는 차폭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X3 같은 경우는 국내 도로 여건에 딱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크면은 이제 부담이고 좀 작게 가면은 약간 공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보면은 주변에 큰 차들 지나갈 때 조금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X3 요 정도 사이즈가 좁은 골목길이나 이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부담이 적고요. 부도심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주면서 공간 이 활용도 측면에서도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6천 후반부터 7천대에 걸쳐져 있어서 경쟁력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주행한 코스대로 왔을 때의 연비는 14.6km까지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간헐적인 연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심 주행 연비나 고속도로 연비는 조만간 여유 있는 시승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될 텐데 그때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8단 기어는 S 모드도 있지만 일반 모드에서는 이 빠릿빠릿하고 뒤에서 이렇게 후드려 패는 그런 거친 느낌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부드러우면서 편안한 변속 그리고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안쪽의 요약 정보, 그리고 HUD까지 큼직큼직하게 잘 보여줘서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연결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상 BMW X3 20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